여러분 솔직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들과 끝내 남아 우리 영혼의 결을 이루는 것들이 서로 어떤 법칙으로 갈라지는가 하는 문제를 말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만물은 침잠합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강물은 느려지며 하늘의 빛조차 일찍 지평선 너머로 물러납니다. 이 계절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한 해 동안 우리를 스쳐간 무수한 감정과 기억들을 돌아볼 여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선명했던 어떤 순간들은 어느새 흐릿해져 있고 미처 중요하지 않다 여겼던 어떤 장면들은 도리어 더욱 또렷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이것은 단순한 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선택하고 가다듬는 일종의 내면의 질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듯 해가 저물 무렵 우리 마음속에서도 어떤 맑음이 도래합니다. 그 맑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끝내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천천히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라짐과 남음,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결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11월 끝자락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어느 날, 저는 문득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명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떤 걱정, 어떤 분노,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어느새 제 안에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 향을 피워두고 한참 뒤 돌아왔을 때 향은 다 타버리고 없지만 그 흔적만이 희미하게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감정들은 이미 실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다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름날의 뜨거운 분노, 가을날의 간절한 바람, 그 모든 것이 겨울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제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직 그 감정이 유효하다고, 아직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직합니다. 이미 힘을 잃은 감정을 억지로 붙잡는다 해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박제된 것일 뿐입니다. 겨울 초입의 찬 공기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투명한 빛 속에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라짐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질문을 품고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얕은 시냇물 바닥에 가라앉은 돌들을 관찰하듯 저는 제 감정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은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격렬했던 분노가 오늘은 아무 힘도 없이 바스러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대개 표면적인 자극에 의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에 불타올랐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타버린 재처럼 힘없이 흩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마치 겨울 안개가 해가 뜨면서 서서히 걷히듯 이런 감정들은 조금씩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옅어집니다. 오랜 슬픔, 깊은 그리움, 뿌리 깊은 염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니 그것들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종류의 감정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의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겨울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감정의 사라짐에도 어떤 자연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그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라짐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한때 우리를 가득 채웠던 무언가가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그것이 강렬한 감정이었다면
그 감정이 없는 우리 자신이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나뭇잎을 모두 떨군 나무는 덜 완전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무는 본래의 모습을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가지의 뻗음, 줄기의 결, 나무가 서 있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잎이 없을 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도 어떤 감정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 본래의 결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사라짐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상실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으로, 빼앗김이 아니라 되돌려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듯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잿대가 되어 떠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놓아주는 순간 그 아래 숨어있던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표면의 물결이 잠잠해지자 물밑의 돌들이 드러나듯 소란스러웠던 감정들이 가라앉자 더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짐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12월의 어느 오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분노했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을 똑같은 무게로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세부적인 장면, 그때의 공기, 상대방의 표정, 심지어 그때 불었던 바람의 느낌까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기억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분명 일어난 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것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기억의 선명함이 그 사건의 크기나 중요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이 희미해져 있는 반면 별것 아니었던 작은 순간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있었던 큰 결정은 기억이 흐릿한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 석양의 빛깔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진정으로 닿았던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깊고 진실한 것을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의 층위를 관찰하면서 저는 감정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감정은 빛처럼 남고 어떤 감정은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빛처럼 남는 감정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들이 대개 타인과의 진실한 연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았던 순간,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슬퍼했던 순간. 이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그것들은 언제나 맑고 신선합니다. 또한 빛처럼 남는 감정들은 우리를 성장시킨 감정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 실패를 통해 배운 겸손함, 상처를 통해 얻은 공감의 능력.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렇기에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반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감정들은 대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충족되지 않은 욕망,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긴 질투나 우월감. 이런 감정들은 당시에는 강렬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표면의 자아가 만들어낸 반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노와 원망 같은 감정들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차분히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이었는지 혹은 얼마나 일방적인 해석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 가치가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수동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기억을 되새김질하며 간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했던 순간을 일기에 적거나 소중한 대화를 마음에 새기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이런 행위들은 그 기억과 감정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의식적으로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원망을 용서로 풀어내거나 집착했던 욕망을 내려놓거나 자기 연민을 관찰하여 객관화하는 것. 이런 노력들은 그 감정이 더 빨리 사라지도록 혹은 최소한 우리를 덜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남음의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과 공명하는가. 둘째,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의식적 선택을 하는가. 이 둘이 만날 때 어떤 기억과 감정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12월은 바로 이런 선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경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간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놓아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마음을 강에 비유하는 것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강 자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으로 무수한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지만 그것들을 지켜보는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는 실제로 강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겨울강은 여름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물은 천천히 거의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 위로 낙엽들이 떠내려갔습니다. 어떤 잎은 빠르게, 어떤 잎은 느리게, 어떤 잎은 한동안 돌면서 어떤 잎은 물가에 잠시 걸렸다가 다시 떠내려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나뭇잎들이 바로 우리 감정과 같지 않은가? 우리 마음속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생각과 느낌들. 그것들은 모두 왔다가 갑니다. 어떤 것은 강렬하게, 어떤 것은 희미하게, 하지만 결국 모두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나뭇잎 하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어야 한다고, 이 슬픔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 기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물 위에 나뭇잎을 붙잡으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 강가에 앉아 있으면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뭇잎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만약 나뭇잎이 한 곳에 계속 쌓인다면 그것은 강물의 흐름을 막고 썩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강가에 앉아 한참을 나뭇잎들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뭇잎 하나하나를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강 전체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개별 나뭇잎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하나의 움직임만 봅니다. 저것이 어디로 가는가, 저것이 언제 사라지는가, 그런 것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넓혀 강 전체를 보면 거기에는 더 큰 질서가 있습니다. 물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소용돌이는 특정한 곳에서 생기며 물결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감정 하나하나에 집착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립니다. 지금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문제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놓아두면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마음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특정한 종류의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오해할 때마다 느끼는 억울함,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느끼는 불안,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마다 스치는 질투. 이런 패턴들은 개별 감정에 집중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물러서서 전체를 보면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개별 감정이 아니라 그 패턴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해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질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제 가치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개별 감정을 흘러보내면 이런 더 깊은 구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강가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 하나 해결한 것도 없었고 어떤 결심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물 위에 나뭇잎들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비워냄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제가 강가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나뭇잎을 건져내려 하지도 않았고 물의 흐름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비워졌습니다. 비워냄,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음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성취로 마음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마음을 비우는 것, 불필요한 것들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 비워진 마음은 맑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만히 있으면 불순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 우리 마음도 붙잡음을 그치면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그 맑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란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 속에서 드러납니다. 12월이라는 계절은 바로 이 비워냄과 맑음의 시간입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내려놓듯 우리도 한 해 동안 품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것이 상실이 아니라 정화라는 것을, 빼앗김이 아니라 자유로워짐이라는 것을 겨울의 찬 공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것이 흘러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품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조용히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듯 저는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익어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조개 껍데기들처럼 제 마음 깊은 곳에도 무언가가 침잠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본 것은 사랑의 기억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손길, 친구의 따뜻한 말, 낯선 이의 친절. 이런 기억들은 언제 어디서 받은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느낌만큼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배움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 이해했을 때의 기쁨, 오랜 의문이 풀렸을 때의 안도감, 새로운 관점을 얻었을 때의 확장감. 이런 경험들도 깊은 곳에 가라앉아 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고통을 통한 성장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 상처받았던 순간, 외로웠던 시간.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안에서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진주로 만들듯 제 마음도 고통을 지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그 나무의 역사를 담고 있듯 제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이 조각들도 제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순간들, 무한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 이것들은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순수한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청년기의 경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했던 기억,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섰던 순간, 타인과 깊이 연결되었던 경험.
2층은 더 복잡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층에는 성숙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임, 내려놓음, 이해함, 용서함. 이런 경험들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서서히 침잠하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층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하나의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본래 결이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경험이 층층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위가 오랜 세월 동안 물과 바람에 깎이면서 독특한 형태를 갖추듯 우리 마음도 시간 속에서 서서히 자신만의 결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순간들, 배웠던 순간들, 고통스러웠지만 성장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를 이룹니다. 마음 깊은 곳을 탐색하고 나서 저는 비로소 남아있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란 단순히 잊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킨 것, 우리의 일부가 된 것, 우리의 결을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그 책의 내용은 대부분 잊혀집니다.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어떤 논리가 전개되었는지, 세부적인 것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우리에게 준 관점, 그 책을 통해 깨달은 통찰, 그것만큼은 남습니다. 아니,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 사고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존재의 방식, 그 사람을 통해 느낀 연결감, 그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면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배움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공감적으로 만듭니다. 남는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것. 반대로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것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 타인을 향한 원망, 헛된 집착.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묶어둡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12월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남아야 할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라져야 할 것들을 놓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았고 남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남는가? 이 선택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품고 며칠 밤을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사라짐과 남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경험이나 감정이 우리의 본질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 이 본질과 공명할 때 그것은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반면 우리의 본질과 무관한 것들, 혹은 본질에 반하는 것들은 표면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의 본질이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던 경험은 깊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이기려 했던 욕망은 일시적으로 강렬했을지라도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본래의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무관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본질적인 것들만 남으면서 우리는 더 순수하고 명료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명예, 재물, 타인의 인정, 외적 성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 있는 일, 내면의 평화. 본질과 공명하는가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리적 시간에서는 모든 것이 일직선으로 흐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 시간은 다릅니다. 어떤 과거의 순간은 현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순간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느꼈던 어떤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0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치 어제 일처럼 가깝습니다. 반면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아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속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은 시간을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경험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됩니다. 20년 전의 사랑의 경험과 오늘의 사랑의 경험이 마음속에서 하나로 결합됩니다. 그것들은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질과 무관한 경험들은 분리됩니다. 아무리 최근의 일이라도 그것이 우리 본질과 공명하지 않으면 빠르게 잊혀집니다. 마음은 그것을 현재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라짐과 남음이란 실은 분리와 결합의 과정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경험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가 아닌가? 본질적인 것들은 기존의 본질적 경험들과 결합시키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분리시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명료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모든 사유를 거쳐 저는 마침내 12월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내고 무엇과 함께 새해로 넘어갈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새해로 넘어가는가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새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원망과 분노를 품고 새해로 넘어간다면 새해도 그 감정으로 물들 것입니다. 반면 감사와 희망을 품고 새해로 넘어간다면 새해는 그런 빛깔을 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는가가 우리가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볼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본질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긴 감정들을 보내야 합니다. 질투,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본질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셋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보내야 합니다. 오래 이루지 못한 목표, 실패한 계획, 이런 것들에 계속 매달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은 다음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직해야 할까요? 첫째, 사랑받았던 기억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친절, 우리를 이해해 주었던 순간, 함께 나누었던 기쁨. 이것들은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둘째, 배움과 성장의 경험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했던 순간,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던 때.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셋째, 감사했던 순간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 건강의 소중함, 존재 자체의 기적. 이런 감사는 우리가 새해를 긍정적으로 맞이하도록 돕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놓아주어야 할 것을 붙잡고 간직해야 할 것을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12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 선택을 신중하게 할 기회를 줍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경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새해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보통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변하겠다. 하지만 저는 이번 12월을 보내면서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평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평정이 결심보다 중요할까요? 결심은 대개 현재의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나는 변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결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정은 자기 수용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나는 이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담담한 인정 위에서 평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평정 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봄에 잎을 피우기 위해 겨울 동안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무는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더 깊이 내리고 수액은 천천히 순환하며 새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결심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평정 속에서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온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정을 얻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두 가지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머무르게 두는 마음입니다. 앞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인가를 머무르게 두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머무르게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능력입니다. 좋은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흘러보낸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집착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이 둘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주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를 아는 것, 언제 흘러보내고 언제 머무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머무르게 두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라도 힘든 관계라도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면 회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해도 놓아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습관 중에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두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반면 새롭고 낯선 도전이 있다면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머무르며 마주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관찰과 판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것. 무엇을 놓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저는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천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았지만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우리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관찰하고 남는 것들을 발견하고 놓아줄 것과 간직할 것을 선택하고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던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이 제 안에서 하나의 빛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그것은 확신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고 많은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또한 완성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료함의 빛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의 빛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모두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왔습니다. 곧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거창한 결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한 달 동안, 아니 이 한 해 동안 침잠해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았던 기억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베풀었던 친절, 함께 나누었던 기쁨, 서로 이해했던 순간들. 이것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배움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해했을 때의 기쁨, 오래된 편견을 깨뜨렸을 때의 자유, 더 넓은 시야를 얻었을 때의 확장감. 이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의 지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을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들, 넘어졌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고, 더 공감적이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빛으로 모여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지 않았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폭풍이 와도 어둠이 짙어져도 그 빛은 계속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자정의 종이 울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새해의 첫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있는 한, 저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 해 동안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성취도 화려한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타오르는 하나의 빛.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빛으로 저는 새해를 비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라지는 것들과 남는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겨울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짐과 남음에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질과 공명하는 것은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깊이 새겨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이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주고 무엇을 간직할 것인가를, 무엇을 흘러보내고 무엇을 머무르게 할 것인가를. 12월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런 선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경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과 함께 새해로 넘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료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위에서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택하면서,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이것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차원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듯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질 위에서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런 여정을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빛을 발견하셨기를 희망합니다. 그 빛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비출 만큼 강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비추기에,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에 그 작은 빛이면 충분합니다.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365일이라는 긴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어떤 기쁨과 슬픔을 만날지, 어떤 도전과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억, 배움의 흔적, 성장의 증거, 이것들이 모여 만든 빛,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12월의 고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 속에 있지 않다는 것. 참된 성장은 요란함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가장 깊은 변화는 고요 속에서, 침잠 속에서, 명료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러므로 새해에도 때때로 고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본질적인 것들만 남으면서 여러분은 점점 더 순수하고 명료한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 아름다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한 사람이 되는 것. 복잡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방황하고, 때로 길을 잃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비록 느리고 비틀거리더라도 우리가 본질을 향해, 성장을 향해, 더 나은 우리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겨울은 깊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고요하고 침잠의 시간이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고 고요한 시기가 있지만 그 모든 시기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제 역할을 다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불안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유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유의 시간을 함께 준비해 보시겠습니까?